예, 안녕하세요. 예, 강효진의 오지러퍼. 예, 저희가 첫 번째 영상을 찍었었는데, 이제 너무 반응이 좋아서 두 번째 영상을 또 준비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반응이 더 좋으면 앞으로 계속 또 제가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제가 이제 두 번째 저희 채용시험 문제를 갖고 왔습니다. 무시무시했던 24년 2차 일반 채용. 자, 여기서 포인트는 정책론이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 정책론이라는 거는 기본서로 치면 5단원입니다. 우리 이제 필기노트도 5단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총론에서 5단원이 정책론인데 요게 이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원래 이 주제는 간부에서만 출제가 됐던 거예요. 근데 요 부분이 너무나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해서 이번 시험에 이게 출제가 딱 된 거고 저희가 이제 대비를 했던 부분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합리 모델이 뭔지, 만족 모델이 뭔지, 이런 것들이 뭔지를 정확히 아는가, 이거를 체크하는 문제였습니다. 한번 문제 같이 읽어볼까요? 자, 정책 결정자가 문제 상황에 대해서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으며 고도의 합리성을 기반으로 최선의 대안을 결정하는 모델은 무엇인가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한번 가볍게 풀어보시겠습니까? 예, 정답 뭡니까? 그렇죠. 예. 아마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합리 모델이 정답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했으면 쉽게 맞출 수 있겠는가? 이제 저희는 그걸 연구해야 됩니다. 정답은 이미 공개가 됐으니까 어렵지 않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요거를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맞출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면 일단 이게 이제 제 필기노트에 있는 그대로를 역시 갖고 온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합리 모델이라는 개념도 나오고 만족 모델 이런 개념도 나오죠. 그리고 이제 뭐 쓰레기통 모델 제가 이제 다 갖고 오지 못했고 지금 우리 문제 있는 거 위주로 해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기 문제 합리 모델, 만족 모델, 쓰레기통 모델 이렇게 이제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정책 결정 모형은 쉽게 얘기하면 정책 결정자가 어떻게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가를 선택하는 게 정책 결정 모형론입니다. 합리 모델에 따르면 정책 결정자는 이렇게 정책을 결정하고요. 만족 모델에 따르면 정책 결정자는 이렇게 정책을 결정합니다. 그러면 합리 모델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옷을 사는 과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옷을. 우리가 이제 티셔츠를 산다고 생각을 했을 때 티셔츠를 살 때 이런 방법이 있겠죠. 첫째, 전국에 있는 모든 매장을 다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전국의 모든 매장을 다 가보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가격을 조사해 보는 겁니다. 여기는 뭐 5,000원, 여기는 7,000원, 여기는 10,000원, 여기는 3,000원 이렇게 전국에 있는 모든 매장을 다 가보고 그리고 거기서 가장 싼 곳을 딱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합리 모델이라는 거는 어디서 적용이 될까요? 개발도상국에서 적용이 됩니다. 개발도상국에 있는 정책 결정자들, 대통령이라고 할게요.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믿습니다. 자기는 전지전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합리 모델이라는 건요, 개발도상국에 있는 그런 정책 결정자들처럼 자신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정보는 전국의 모든 매장의 옷 가게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장 싼 가게를 선택해서 옷을 구매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합리 모델은 내가 전국에 있는 모든 매장을 다 가보고 그 매장의 티셔츠 가격을 다 파악할 수 있으면서 거기서 가장 싼 그런 매장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사실 이게 되기만 한다면 가장 합리적이긴 하죠. 얘는 어떤 결정을 하는 겁니까? 최선의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정보를 갖고 있습니까?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겁니다. 얘는 지금 모든 매장의 모든 가격을 다 알고 있죠. 이걸 우리는 완전한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거기서 가장 최선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합리 모델이라고 합니다. 왜 이름이 합리 모델일까요? 가장 합리적이죠, 이게. 아무래도 가장 싼 곳을 내가 딱 선택할 수만 있다면 그게 가장 합리적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합리 모델에서 정책 결정자는 무슨 정보를 갖고 있어요? 완벽한 정보를 갖고 있고 그리고 그 대안도 다 알고 있고 결과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가격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안들을 비교하는 거야. 7,000원, 5,000원, 10,000원, 3,000원. 그래서 비교를 통해서 가장 극대화는 최선을 선택한다.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이게 합리 모델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합리 모델은 내가 모든 정보를 다 가지면서 무슨 선택을 한다? 최선의 선택을 한다가 이렇게 합리 모델입니다. 그게 이번 시험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합리 모델 하면 딱 뭐가 떠오르면 좋아요? 그렇죠. 개발전선국의 대통령, 뭔가 자만하는 그런 대통령, 내가 전지전능하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고 여기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 이거를 가장 합리적이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게 합리 모델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합리 모델이라는 거는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만족 모델 볼까요? 자, 만족 모델을 한번 보시면 만족 모델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자, 만족 모델이라는 거는 여기서 모든 매장을 다 가볼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옷을 사실 때 모든 매장을 다 가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그냥 무작위로 매장을 몇 개 가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쇼핑을 하실 때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무작위로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봤더니 뭐 7,000원, 여기 가봤더니 5,000원, 여기 가봤더니 뭐 6,500원 이렇게. 그럼 우린 몇 군데만 가보죠. 물론 뒤에 더 싼 곳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가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족 수준에서 그래 뭐 5,000원 정도면은 뒤에 3,000원짜리 있을 수도 있겠지만 5,000원 정도면 내가 만족하겠다라고 선택을 하면 그게 만족 모델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만족 모델은 여기는 모든 것을 다 가본다. 합리 모델은. 근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만 해보고 그중에 가장 그래도 만족스러운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족 모델은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만족 수준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름에 써있네요. 만족 수준에서 결정한다. 얘는 합리적으로 최선을 선택한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만족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정답이 아니겠죠. 됐나요? 자, 그럼 한 번 더. 쓰레기통 모델. 쓰레기통 모델은 말이 어렵지만 얘는 우연히 정책을 결정하는 겁니다. 우연히. 그래서 우연히 정책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쓰레기통 모델을 공부할 때는 대학 동아리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학교 동아리에서 어떤 MT를 가는 결정을 할 때 이제 대학 동아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안에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모든 동아리원들이 다 이렇게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연히. 그러니까 쓰레기통 모델은 정말 우연히 모든 상황이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우연히 모든 동아리원들이 다 자리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연히 그날따라 대학교에서 MT를 가자라고 주제가 나왔어요. 보통은 이제 그 주제가 나오면 그냥 주제가 조금 논의되다가 사라지죠. 근데 우연히 그날따라 추진력이 좋은 선배가 같이 동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배가 야, 말 나온 김에 한번 추진해보자 라고 해서 MT를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정말 우연히. 그리고 우연히 모든 학생들이 다 거기에 동의를 해서 MT 가자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통 모델이라는 거는 모든 상황들이 이런 문제라든지 해결책, 참가자, 기회 이런 모든 상황들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떠다니다가 우연히 하나로 딱 맞아떨어지는 그 지점에 정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통 모델은 국가의 정책 결정도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들이 다 떠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모든 것이 맞아떨어질 때 그때 국가 정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는 정책 결정이 우연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합리 모델은 최선을 결정한다. 만족 모델은 만족 수준에서 결정한다. 쓰레기통 모델은 우연히 결정한다. 이런 내용들이 정책 결정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이번에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고 최선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해서 합리 모델이 나온 겁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렇게 문제들을 통해서 공부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를 좀 봤습니다. 공통점을 좀 느끼셨나요? 결국 공부할 때는 배경 지식을 위주로 사례형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합리 모델, 만족 모델 해서 그냥 공부한다면 여러분들이 잘 암기가 안 됩니다. 근데 옷가게 같은 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든 곳을 다 가보는지 몇 개만 만족 수준에서 가보는지 동아리처럼 우연히 모든 게 결정되는지 이렇게 기억을 하신다면 나중에 딱히 암기하려고 안 해도 쓰레기통 모형은 동아리처럼 우연히 결정되는 거구나. 만족 수준에서 몇 개 가보고 결정하는 거구나. 최선을 결정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단편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 주제만 가지고 왔지만 앞으로 제가 이제 강의나 이런 데서 더 많은 사례와 더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이해가 잘 됐다 그러면 앞으로도 제 강의를 통해서 많은 사례를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